돈 들어오는 구멍은 막히고 돈 나갈 구멍만 커지는 노후. 은퇴 후에 이런 삶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은퇴하고 나면 없던 고민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돈이나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자극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또 노후 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할지, 어디 그뿐인가요? 내 집이건 남의 집이건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은퇴 후엔 사방팔방 돈 나갈 구멍만 크게 보인다는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돈 들어오는 구멍 막히고 돈 나갈 구멍 커지는 노후, 가계 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이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현재 지출하고 있는 월간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긴축하고 아끼면 월간 생활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에 가계 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인다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게 다른 것처럼 얼마나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경험해보지 않고 은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 전에 실생활에서 미리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은퇴 후에 소득 형편에 맞게 지출하면 된다고 미루면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의 영상에 담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처럼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8가지 미션 영상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8가지 항목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 정리하기, 노년기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하기, 주택 유지와 관련한 월간 지출액 산출하기, 아내의 도움 없이 음식 만들기, 시간 계획에 맞춰서 주말 살아보기,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전제품 작동법 익히기,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등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영상은 썸네일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험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달간 살아보기 전에 일상적 지출액을 100%로 가정한 상황에서 실험 후에 월간 지출액은 40% 수준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값이 은퇴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60%까지 지출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경험값이겠죠. 여러분도 영상을 참고하면서 매월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경험해 보길 제안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항목 중 하나이니까요. 은퇴 후에 가계 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 2번째는 일을 계속한다입니다. 아마도 연금 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겠죠. 물론 일의 목적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생활비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주거 유지비까지 해결하려면 연금 소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엔 양질의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을 기준으로 할 때 50%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평소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급여 소득자처럼 특정 시점에 극단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소득의 많고 적음의 변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일손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은퇴하면 연금 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연금성 자산을 두루두루 준비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가계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저축을 많이 한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저축액을 늘리려면 조금은 넉넉하게 돈 나오는 구멍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돈 나가는 구멍을 극단적으로 통제하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죠. 노후소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을 통한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일 겁니다.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하든 최대한 아껴 쓰면서 잉여금을 만들 수 있어야 비로소 저축이 가능합니다. 통계에 근거해서 국민연금과 노동소득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단순하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2가지 임의 전제를 세우고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 중에서 연금을 수급한 사람은 60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매월 92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은퇴 후 최저시급 8,720원, 월간 209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182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가지 전제에 입각해서 발생하는 은퇴 후 월 소득은 274만 원입니다. 반면에 지출은 앞선 영상에서 인용했던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소득 연구를 참조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은퇴 부부 표준생활비는 21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소득 대비 지출 차액으로 매월 64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월 64만 원의 잉여금 전액을 1년간 저축한다면 원금은 768만 원, 금리 1.5%, 일반과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773만 2,790원의 만기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후소득입니다. 한 달에 노부부가 210만 원의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고 매월 잉여자금 64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 매년 약 36개월분의 추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노후의 자금 흐름이 계산처럼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둘째,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이 2가지 변수는 은퇴 후의 삶을 심각한 고민에 빠뜨리는 위험이죠. 그래서 앞선 영상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걱정하는 11가지 걱정거리,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를 댈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문제였어요. 은퇴 후 가계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 네 번째는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자에게 주택은 최후의 보루 같은 것으로 재산 목록 1호 자산입니다. 일종의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많은 은퇴자에겐 정말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지만 돈이 없는 은퇴자의 주택은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은퇴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활용법은 뻔합니다. 세를 놓고 월세를 받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주택을 축소하고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방법입니다. 물론 월세를 놓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으로 자신의 전세금을 해결하고 소유 중인 주택에 세를 놓으려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강남 11개 구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억 4,800만 원입니다. 강북에 있는 14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 7천만 원이죠. 두 곳을 합해서 평균을 내면 12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미쳤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가격이죠. 물론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5억에서 7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반전세로 돌려서 약간의 월세를 받으면서 자신은 작은 빌라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가계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 5번째는 여생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에겐 돈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품을 선택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앞선 장표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이 그것인데요. 이 또한 모든 은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택 한 채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할 수 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소득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 생활비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다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혹여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그리고 우대 방식 등 4가지가 있으니까 조건을 따져보고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일반 주택을 정액으로 종신토록 받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70세 기준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면 매월 30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3억 원이면 92만 1천 원, 5억 원이면 153만 5천 원, 가격이 7억 원을 넘긴다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득 없는 노년기에 이보다 좋은 소득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가계경제 걱정으로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5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비를 줄인다. 둘째, 일을 계속한다. 셋째, 가능한 한 저축을 많이 한다. 넷째,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한다. 마지막 5째, 여생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찾는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어찌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요소를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가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